외신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짚어보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요, 세계적인 IT 분야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가 2016년 이후 IT 업계와 또 이용자들이 맞게 될 디지털 미래에 대한 10가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20일부터 29일까지 지금 세계적인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인데요.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트너의 보고서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10가지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매년 가트너가 보고서를 내고를 있는데 오늘 특별히 다보스 포럼 주제와 맞물려서 한번 짚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가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눈에 띄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자리를 많이 대체할 수 있는 네. 스마트 머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했을 때 영국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기계에 반대하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때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적이고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수단에 대해서 기계를 부시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또 성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많은 자본가들이 오해다라고 하면서 다독거리면서 지금까지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거론될 때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기계에 대한 본질이 뭐랄까 이제 사람을 위한 보조 수단의 개념이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4.0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겠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핵심은 이 기술이 이제 사람을 위한 거냐 과연. 기술이 이제 더 우위에 점하는. 그래서 아까 뭐 또 주제 중에 하나가 로봇 상사를 이제 모시고 뭐 네.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아까 뭐 앵커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 사회를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기계의 편의성이 과연 무엇을 위한 편이냐. 그렇죠. 물론 인간을 보조하기 위한 부분이긴 할 텐데 로봇 상사를 모시고 사는 그 현실에서 이게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뭐 고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엿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 영화 엘리시움 같은 경우에는 맷 데이먼이 로봇 상사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승지 연구원님은요? 저도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과연 나한테 뭐가 좋을까? 뭐 컨텐츠를 기계가 한다니 제가 하는 일도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의 건강 상태가 다 추적이 될 수 있다. 사실 네. 그게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다 추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의 기계처럼 다 관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혁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좋을 것인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네. 글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괜찮은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또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김도현 저는 연구원님.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도 저도 눈에 들어왔는데 일단 로봇 상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립형 소프트웨어가 에이전트의 대부분 차지하는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바람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로봇의 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바뀔 것 같은 두려움, 또 그게 실상 눈앞에 펼쳐진다면 좀 막막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항상 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약간 여담이지만 달리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로봇 상사라면 인간의 부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그들을 서로 뭐 연결해 주거나 그러니까 로봇 상사끼리의 메커니즘을 하는 사업 비즈니스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그 요새 운전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나의 아이와 다른 아이가 있었을 때 네. 누구를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가치 판단을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 또한 이제 또 뭐 어떻게 다 그 프로그래밍 되고 다 되긴 하겠지만 해서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러니까 나의 그거- 아이와 다른 아이가 있었을 때 예, 그 단적인 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도덕적인 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키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고 예를 들어 치면 내 차는 앞으로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왼쪽으로 꺾으면 내가 다치고 가면 사람이 죽고 하지만 프로그램은 어떻게 인식할까에 대해서 그 사후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는 되게 좀 민감하고 오랜 서로 간에 좀 토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셔서 그 네 번째 항목에서 로봇 상사 이야기 하셨죠. 근데 뭐 상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금융계에서 요즘 로봇 어드바이저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뭐 장점과 단점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 어드바이저는 대세적인 흐름 같고요. 그러니까 뭐 흐름에 거스르지 말고 일단 받아들여라는 명언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단점을 좀 구분해 보자면 일단 단점은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통과 의례적인 순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진짜 찍히느냐, 네. 아니면 모든 운영 메커니즘이 그렇지만 기존의 로봇 어드바이저가 가장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어떤 사물에 어떤 시점에 뷰를 내더라도 그 종목이 좋은 것과 그 수익률은 또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은 좋지만 어째 진입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로드 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 그 메커니즘 알고리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비와 동시에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어떤 금융 상품을 팔았을 때 이 팔기 전까지는 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자유롭죠. 하지만 팔고 난 다음에 즉 어떤 상품이 포트폴리오로 형성된 다음부터는 사후 AS가 잘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은 제일 안 좋은 조건에 환매를 하든지 그 금융 상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고 이런 부분과 끊임없이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기계가 할 때는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할 거고요. 그걸 이제 기계적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뭐 인간이 항상 범하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네. 실례로 작년 2014년인가요? 미국 10년 금리가 장중에 한번 2.1%에서 1.9%까지 장중에 아주 단기적인 시간에 급락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 관련해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주요 그 외신들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의한 프로그래밍이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다 이제 집중돼 버린 거죠. 여기서 지금 딴 데서도 채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집중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워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건 비이성적인 투기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참아볼 수도 있을 텐데 로봇은 그런 면이 없죠. 이건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만 받고 다 쏠려서 갔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는데 그런 실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보안 장치들도 많이 마련을 할 텐데 사람이 가끔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부분도 같은 실수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뭐 직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게 움직였을 때는 내가 여기서 같이 매도하고 동참하는 게 맞냐 아니면 이 타이밍을 잘 참아보느냐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는 단점이라고 하면 요즘에도 그 변동성 확대 가장 또 로보 어드바이저가 기본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의 그런 거래 메커니즘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또 치유하는 게 그만큼 또 빨리 처리가 될 거냐 좀 고민이 있죠. 그렇습니다. 뭐 로보 어드바이저가 지금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제 태동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물결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받아들여 보고 그 이후에 사후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우선순위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반 운영력들 뭐 10명, 20명이 대체할 거 이 기계 한 대가 하니까 네. 거기에 들어간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또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너나 자본가 입장에서는 도입할 만하다. 예, 그렇죠. 굉장히 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계 혁명과 더불어서
좀 그런 부분이 계속 좀 갈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러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나요? 이제 로봇? 국내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그 미국 쪽의 월가에서는 이제 뭐 한 그래도 단위가 이제 몇십억 달러, 몇백억 달러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국내도 이제 시작하고 있고 일부 운용사들이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시작한 단계고요. 얼마 전에 컨퍼런스도 국내에서 한번 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 네. 그래서 관심들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가 기존의 매니저들,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지금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고요. 일단 보완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니즈는 되게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보조 도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봇 상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한 가장 네.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닐까. 이렇게 근데 보고 뭐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또 로보 어드바이저랑 결합한다면 일자리가 조금 맞아요. 걱정이 그게 되는 사실 시대가 지금 제일 걱정.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제일 좀 걱정. 걱정이 되죠. 지금 이제 신세대 아까 얘기했던 러다이트 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 같은 곳은 가뜩이나 청년 실업률도 높아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사람 10명, 20명이 일할 거를 기계 하나가 처리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네. 거기에 따른 뭐 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뭐 그런데 또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로봇을 활용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해요. 이런 면에서는 또 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주기차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객 논리죠. 예.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여러 가지 로봇이 우리 인간의 도구가 되어지고 쓰임새가 되어주는 상황. 그 상황에선 가장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는 구간이죠. 하지만 그 인계치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다소 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양극화도 벌어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내포하고 있지만 네. 아직은 뭐 그런 정도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일단은 저는 로봇의 뭐 쓰임새나 앞서 말씀하셨던 뭐 로드 어드바이저나 다 그냥 대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뭐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것 중에 뒤에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로봇은 이제 스스로 인공지능화되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다 이제 설정이 되고 하는 건데 네. 인간은 남이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 중에서 뭐 해킹 같은 게 돼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조정 기능이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사고라든지 그런 데 대한 위협성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런 데서 이제 뭐 금융 쪽을 로봇이 한다고 했을 때 금융 쪽에서 문제를 굉장히 크게 야기할 수도 있겠고 보안도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보안 우리의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로봇이 이런 식으로 사회에 들어오고 일을 대체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안전성 부분 진짜 직접적인 안전성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대세고 가는 방향이 맞는데 간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될 네. 거 아니냐. 같이 발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이렇게 4, 5년 안에 펼쳐질 거라는 보고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아, 이제는 시대의 변화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신 인사이드 모두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더욱 생생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